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자연의학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의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조 박사는 이 서양의학을 정말 주류의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완전히 자연의료를 했던, 한 15년 거의 됐죠? 그렇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해보시죠. 뭐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게 1990년이거든요.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제 뭐 병의 원인, 뭐 병리 기전,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일선에 나와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은 뭐 약물 처방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 약물 처방으로 환자분들이 또 건강을 되찾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뭐 다른 방법을 찾으러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의학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15년 전에 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환자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치유력이 만 제대로 활용하고 정상화시키면 뭐 또 암이나 뭐 만성 신부전증과 같은 이런 난치성 질환들도 호전이 되는 것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그런 분들, 만성질환자분들이 또 많이들 찾아들 오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하고 대단히 비슷한 그런 아마 이유 때문에 자연의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정신과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쉽게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처방하고, 뭐 불안한 사람은 신경안정 처방하면 주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또 그 중에는 자칫하면은 의사가 오히려 습관성을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무척 괴로웠고, 이걸 어떻게 좀 우리 인간에게 원래 내재된 그런 정말 치료를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인간의 자연 치유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내가 왜 숲속에 갔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내재되고 있는 자연 치유력도 있고, 또 숲에는 숲대로 위대한 자연 치유력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숲에 가만히 그냥 있어도 치료가 된다. NK 세포가 올라간다. 뭐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자연 치유력과 또 숲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합쳐진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뭐 그 생각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사실은 제가 그걸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사실은 500번 설명을 했습니다. 적을 만드는데 500번을요. 그러다 지금은 참 고맙게도 참 경영진들도 모두 제 철학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한 10년이 되고 나니까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연 치유라는 의미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 있지 않았냐. 일단 왔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 박사는 한의학은 상당히 자연치유력하고는 원래 같자고. 그렇죠. 저도 이제 서양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서양의학이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수치화해서 객관화해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서양을 하면 할수록 서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은 너무 좋아하고. 그럼 그렇게 너무 체계화되어 있고 이렇게 국소적이면서 어떤 실제를
증명하려는 실정주의적인 사고라든가 국소주의 이것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많은 어떤 병을 치료해 왔고 많은 기여를 한 거는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고 시대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생명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어떤 원인이 있지만 체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획일적이고 국소적인 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정신과 육체와 마음은 하나인데 이제 분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총체적이면서 유기체적이고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실정학이 아니라 정실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상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이제 서로가 이제 보완적이면서 어떤 서로가 같이 갈 방향은 맞는데 결국은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으로 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누구나가 내 몸 안에 있는 그 치유력, 항상성 그 다음에 그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재발견 우리가 어떻게 그걸 드러내게 하느냐 인식을 시켜서 삶으로 가져와서 그걸 이제 활용하느냐가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화려한 그런 기술보다는 단순한 습관, 음식, 단순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 때는 이제는 이제 이게 한국에 이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낼 이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인들이 봐서 진짜 이것이 준비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에 거의 뭐 100년 이상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3000년을 준비한 어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 그래서 이거를 알려서 전 세계 이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거지만은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 보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연의학을 한다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뭐냐?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EBM 그래서 Evidence Based Medicine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과학적인. 아 이게 자연의학에서는 그 서양의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엄격한 EBM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요. 이 NBM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요즘 이제 Narrative Based Medicine. 사람들이 이걸 먹으니까 설사가 뭐더라? 좋더라.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왜 좋냐? 하는 근거는 못 찾아도 아직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먹고 좋다 하더라. 그것도 훌륭한 근거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를 정말 찾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학이 아직 덜 발달해서 근거를 못 찾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 EBM도 중요하지만 NBM도 참 중요한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연의학을 공부를 하니까 가끔 이제 서양의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 자연의학은 주로 이제 만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제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좌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코로나는 이거는 급성 전염병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따로 없어서 그런지 보니까 뭐 이 호흡기 내과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수라기 내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정의학과도 나오고 또 뭐 이 질병관리과도 나오고 보건과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코로나는 어느 주치의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를 우리가 정말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정말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조 선생님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정말 어떻게 이 급성병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급성병이죠. 그래 그거를 우리가 자연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두 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에 자연의학, 예방의학이 꼭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통합의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로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전염병,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저는 똑같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각국의 이런 그 사망률 차이가 뭐 인공호흡기 인프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편에서도 제가 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비만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또 그 미국 그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의 사망자보다 훨씬 2배, 4배나 많은 사망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이 비만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률이 비만 탓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사는 이 지역은 저렴한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과 운동 부족 등에 따라 비만율이 높은데 이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비만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도 비만율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인공호흡기를 많이 갖추어서 사망률을 줄일 수도 있지만, 예, 그보다는 이제 저희가 앞에 편에서도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식단은 좋은 식단, 자연식을 해야 되고, 좋은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을,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또 그런 문화운동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소에 정말 이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한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식 먹고 운동을 생활화하고 이것이 저는 사망률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치료 중심의 현대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늘 이 자연의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감염병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치료의학은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다 우리 한국은 또 한의학까지 같이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예방의학입니다. 이 의사들이 예방의학 캠프를 하면 돈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좀 우리 경영진들이 정말 참고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영진들이 엄청난 적자를 봐가면서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진짜 의학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감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츰 이제 기업에서도 기업의 연수 담당 직원들도 한번 다녀가면은 와, 이게 진짜 의학이구나.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런 걸 이제 이 치명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럼에도 대학마다 예방의학 교수로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밖에 나와서 필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선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 이야기. 예, 아주 좋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시대는 사실은 1970년대 이후에 치료의학 중심에서 예방의학 중심으로 넘어 이미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처럼 치료의학이 뭐 외과 뭐 전쟁이 난다든가 외과적인 뭐 감염이 스님 많이 없었잖아요. 거의 70년대 이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오는 게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암, 뭐 치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성도 아니고 외과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내과적이고 만성질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미 사연은 돌아왔는데 의료가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학자 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뭐 어떤 외과 질환도 물론 많은 의학적인 게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종결시킨 거는 백신도 있었지만은 상하수도 청결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청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손만 잘 씻고 뭐 매일 목욕하고 뭐 일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아직도 이제 뭐 어려워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페니실린 양식에 빠져갖고 인슐린 양식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병을 페니실린이라는 게 나와서 균을 죽이고 균은 죽어지는데 바이러스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균은 변형을 안 하기 때문에 페니실린이 기적이 일어나서 페니실린이 열려가지고 균을 죽이다 보니까 급속 발전했지만 70년대 이후로는 외과지고 감염질환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인슐린, 펌프, 인슐린이라고 내부적인 호르몬, 각 사람마다 다른 병이 생기고 있는데 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개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이제는 고혈압 약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모든 약이 뭐 사람에 맞지 않게 투여하다 보니까 이제 병만 늘어나고 막 환자만 늘어나는 진짜 비참한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걸 이제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요번에 잘못됐다 의료가 뭐 음식도 잘못됐고 그럼 뭐냐 대한민국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의료라든가 대한민국이 어떤 이거를 공부받아서 하게 되면 문명이 나오게 돼. 이거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와.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두 분 그 박사님께서 이제 그 예방의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꼭 뭐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 측면에서도 이 통합의학, 자연의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한의분들이 주로 이제 암과 대사증후군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2월 달부터 뭐 지금까지 한 200여 분이 다녀가셨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다 기저질환 환자분들이세요. 그런데도 한 분도 감염이 되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뭐 그동안 쭉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미 채식하고 운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하면서 이제 또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그런 식품들 또 그리고 이제 파이토케미컬들 그리고 또 이 파이토케미컬 중에 또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그 종류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있죠.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을 많이 쓰는데요. 걔도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요. 바이러스 정식을 억제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디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삼이나 프로폴리스에 풍부해요. 그리고 아연도 잘 아시다시피 얘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RNA 정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소들만 제가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뭐 그거 드시고 다들 뭐 감염 없이 아주 건강하게들 생활을 잘 하고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연의학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또 치료제가 사실 한국에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거 좀 이번에 제대로 임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런 시기에 한국에 그런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세계에서도 또 우리 국격이 또 올라가고 또 경제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작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임상 실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게 천연물이라는 이유로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알아보고 우리랑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지금 백신하고 그 화학적인 치료제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스하고 이렇게 메르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하는데 보통 2년은 잡는데 또 이거를 개발해도 또 변종이 계속 생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로도 다 해결되지 않고 치료제도 뭐 이것저것 지금 쓰고 있지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신통한 게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이게 치료제라는 것도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화학적인 거에 단일 컴파운드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 천연물로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좋네요. 근데 알다시피 바이러스는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변종에는 따라올 수가 없다. 인간보다 1000배로 강합니다. 1000배로 최소한. 그래.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무슨지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걔는 생존하기 위해서 변종을 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면은 금방 거목을 먹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 어떤 체제상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이제 핵심을 말씀을 하면은 핵심이 있구나. 뿌리가 있구나. 가지 아무리 잡아봤자 뿌리가 보니까 이게 면역은 맞는데 체온을 올리고 피만 맑게 하면은 끝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부터 어떻게 하면 피를 맑게 하고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리는가. 이 박사님도 찬물 먹지 마라. 뭐 많은 걸 이 박사님한테 인사이트를 받았고 저 멘토시고 스승이신데 제가 보면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체온만 올리게 되면은 이걸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를 맑게 되겠다 막 그래갖고 13가지를 개발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절대 찬물 먹지 말고 입욕 좀 하고 햇빛 좀 쐬라. 그 다음에 에어컨 바람 좀 멀리 하고 이제 계속 강의도 하고 있으면 느낀 게 저도 이거를 해보려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피 맑고 체온 올리면 된다 해갖고 저도 의료기를 먹는 것도 싫으니까 개발을 했습니다. 특허까지 내갖고 누워있으면 끝나는 의료기 피가 맑아서 체온이 올라가는 데를 했는데 국내에는 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100% 통일돼서 이제 곧 나옵니다. 기회가. 누워만 있으면 피가 맑고 체온이 올리는 이제 제가 노하우로 다 이어갖고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자연의학, 한의학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안 된다. 법적인 제도적으로 뭔가 뭐 양방기계는 너무 의료보험이 다 되고 뭐 95% 보험이 되는데 한방은 보험도 안 돼요. 뭐 만들어도 그러니까 한방 의료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좋아도. 그래서 느낀 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꾸 한국만 왜 보느냐. 한국 요만한 걸 왜 보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전 세계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꾸 제도적으로도 제도가 바뀌어야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다음 의사들도 이제 바뀌어야죠. 그동안에 누렸던 걸 더 누리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한의사 하면 뭐 TV도 나와보면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은 한방은 무조건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한방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기쁨이고 감사한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합치면은 진짜 세계가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박사 이제 끝으로 뭐 한마디만 하시고 제가 요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 의협으로부터는 욕먹을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좀 더 열린 의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서 우리 의료계와 또 방역당국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감염병을 앞으로도 지금도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감염병을 또 앞으로도 올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무조건 고집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또 의학도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또 통합의학으로 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참 여러분이 두 분이 참 열심히 논정을 해 주셨는데 그 제가 몇 가지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들어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무엇이 한국을 코로나 강국으로 만들었나, 거기에 대한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제 먹거리가 제일 중요했다, 그 이야기 했었고요. 특히 이제 발효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육류를 많이 먹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은 우리 육류 먹는 양은 극히 적다. 그러니까 육류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무자색이었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는 강성 체질을 타고났다. 이걸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이게 세계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단, 요거를 유기농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숙제가 한 가지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나 의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뭐 정말 자기 병원도 닫아놓고 자원봉사로 내려가신다든가, 이런 참 훌륭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실히 융통성이 있고 이 민첩하고 기민한 백성입니다. 문제가 던져졌을 때 빨리 그걸 사태를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뚫고 나오는 게, 그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었다. 그런 것이 되고, 이 사재기 소득이 없었다는 것도 이거는 뭐 당장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정말 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시키지 않았겠느냐. 또 그리고 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처음 당하는 엄청난 이 재난 앞에서도 우리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그런 그게 없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정말 이 국민계보험이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도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대량 신속하게 우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장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워킹 스루라든가 이런 거를 참 우리가 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정말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이런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는 정말 우리가 이 면역력 증강, 이 먹거리라든가 생활 습관, 이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의료가 이제는 정말 예방의학, 특히 이제 자연의학을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 쪽으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걸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 엄청 비싼 희생을 치르고, 정말 이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정신적인 피로라든가 이런 걸 뭐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라면은 우리 국격이 올라갔다는 사실.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정말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정말 빨리, 하루빨리 수습이 되고, 온 지구촌에도 우리 이 간절한 소망이 전해져서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의 이 소중한 경험이 지구촌에도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아주 열심히 해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